나 노래방에서 노래하면 걸그룹 하라는 소리 듣는다. 나도 몸만 보면 아이돌이지. 그래. 부족한 게 뭐 있어? 얼굴. 몸매도 이 정도면 괜찮고. 키 되지. 그치, 피부 좋지, 누나. 카리스마 있지. 애들이 보면 싹 쓰러져. 우리가 난데. 걔네들이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내가 보기엔 감독님 보기엔 나이? 요새 빈티지 유행이에요. 걔네들은 맥주 맛도 모르잖아요. 깊은 맛에 빠지다. 맥스. 안녕하세요. TV 특강 박현선입니다. 어느덧 신묘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보름이 훌쩍 지났습니다. 새 트렌드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주 강의. 현대 소비사회와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토양까지 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분석할게 될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어느 시대에, 어느 상황에, 어느 분위기에 추구하는 어떤 가치나 어떤 흐름들. 정보가 이렇게 넘쳐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정보 속에서 하나의 그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고 할까요? 뭔가 이제 획기적인 거, 남들이 따라할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거를 남들보다 먼저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 트렌드. 그렇다면 트렌드, 메가 트렌드, 마이크로 트렌드, 그리고 트렌드를 넘어선 문화. 당신은 그 의미와 차이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난해한 주제도 친숙하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쉽고 즐겁게 이해되는 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김남도 교수의 트렌드에 대한 유쾌한 강의가 지금 시작된다. 네, 오늘도 명쾌한 강의를 들려주실 김난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트렌드 하면 좀 패션에 한정되어서 국한돼서 생각했었는데요.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시대에 대해서도 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드디어 올해의 트렌드 키워드 밝혀주시는 건가요? 오늘은 일단 그 서론을 조금 하고요. 내일 마지막 시간에 올해 어떤 트렌드가 선보일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요즘에 트렌드라는 말이 좀 엄청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쓰이죠? 그 트렌드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또 트렌드는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요즘 최고의 트렌드가 트렌드다. 그런 말씀하시죠. 네, 교수님께서 좀 트렌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답을 오늘 들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주제로 들려주실 건가요? 흔히 트렌드라고 하면 아주 짧은 유행, 뭐 이번 가을에는 뭐 어떤 구두가 어떤 옷이 유행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사실 트렌드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굉장히 많은 요소가 엮여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형성의 본질과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트렌드의 비밀 교수님과 함께 벗겨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난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할 주제는 트렌드입니다. 방금 우리 박 아나운서님하고 얘기하듯이 트렌드란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쓰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특히 왜 트렌드가 중요하고 또 그 트렌드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떻게 확산되어 나가는가 하는 그런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가지고 나왔는데요. 같이 잠깐 보실까요? 예, 저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어떤 아저씨가 잠옷을 입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중국에서는 이 잠옷 패션이 파자마 패션이라고 굉장히 유행을 했었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뭐 내복도 입고 잠옷도 입고 이렇게 나가는 게 굉장히 이제 멋쟁이 패션이라고 인식이 돼서 중국 분들이 많이 입으셨다고 그럽니다. 저게 가능한 이유는 트렌드이기 때문이죠. 우리 한겨울에도 사람의 옷을 홀딱 벗겨버릴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질문을 하는데 뭐 누구는 목욕탕이요, 뭐 아니면 뭐 햇볕이 따뜻하게 하면 옷을 벗어요. 그런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은 트렌드나 유행을 따른다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로 옷을 벗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잠옷처럼 이상한 행동도
또 저건 중국에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참 자주 있어요. 예전에 우리 추리닝 바지를 딱 붙게 입고 다니는 게 아가씨들 사이에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네. 예. 근데 원래 추리닝이라는 게 그 고시생 아니면 참 밖에서 입기 힘든 옷이거든요. 근데도 그걸 멋쟁이 아가씨들이 막 입게 됐다. 그렇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1970년대의 사진인데요. 저 어떤 미니스커트 입은 아가씨의 치마 길이를 경찰관이 저렇게 줄자로 재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는 머리카락 길이를 경찰관 아저씨가 또 자로 재고 있습니다. 저 당시에 그 미니스커트와 장발이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게 퇴폐풍조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치마가 너무 짧거나 머리가 너무 길면 자로 재서 단속까지 했던 적이 있어요. 저 당시는 굉장히 그 철권의 통치가 이루어지던 시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뭐 이렇게 권력의 힘이 강했던 때인데 아무리 새는 떨어뜨렸어도 아가씨들 치마 길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트렌드는 정말 힘이 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트렌드는 과연 어떻게 형성돼서 어떻게 전파되는 것일까 하는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지요. 저게 70년대의 얘기 아니냐 누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작년도 3월달 베스트셀러 차트입니다. 그 한국출판인협회에서 나온 3월 셋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요. 1등 법정스님 책, 2등 법정스님 책, 3등 법정스님 책, 4등 법정스님 책, 5등 법정스님 책. 이야. 여기에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판을 전부 모아놓은 그런 책들인데 1위에서 5위를 전부 한 분의 책이 차지를 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저도 법정스님 굉장히 존경하고 또 무소유 이런 좋은 글들은 참 아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트렌드가 한번 확 불면 저렇게 대단히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1위에서 10위까지 중에 8위까지를 법정스님 한 분의 책이 휩쓸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폭발적인 트렌드의 변화와 반응을 보여주지요. 어떤 분은 우리나라가 너무 좀 냄비처럼 빨리 달아올랐다가 빨리 식어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요즘같이 트렌드가 빨리 변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경제의 패러다임이 빨리빨리 변하는 이런 시대에는 우리나라의 이런 그 순발력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장점이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트렌드를 잘 맞춰야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하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그걸 맞출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고객들의 변화하는 그런 선호를 우리가 전부 뭉뚱그려서 트렌드라고 부르기 때문에 트렌드를 파악하는 건 뭐 멋쟁이 아가씨들 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트렌드를 잘 맞추면 매출을 올릴 수 있다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트렌드를 놓치면 아무리 세계적인 기업도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사진을 잠깐 같이 보시죠. 여러분 혹시 코닥 필름이라고 아십니까? 예, 우리 옛날에 필름으로 사진 찍을 때 다들 썼던 필름이 코닥 필름인데 작년으로 코닥의 그 코닥크롬이라는 필름이 마지막 생산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코닥이라는 회사에서는 필름을 만들지 않게 됐지요. 코닥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뭐 미국 30대 기업 안에 들 만큼 커다란 회사였는데 어느 순간에 필름 매출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들 알고 있듯이 이제는 필름이 아니고 디지털로 카메라를 찍기 때문에 사진을 찍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필름이 필요 없어졌죠. 트렌드를 잘 못 맞춰서 회사가 몰락했던 한 경우인데요. 굉장히 재밌는